자,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 HMM이나 금호석유가 오히려 강세를 띠고, 뭐 호텔 신라 비중 얼마 안 되지만 강세를 띠고, 그런 가운데 미국 쪽의 이제 흐름이, 일단 다우지수나 S&P 500 지수는 뭐 긍정적인데 나스닥이 이렇게 좀 눌려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기술주들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이런 눌림폭의 기준이 이제 바뀌는 거냐 뭔가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방송 원고를 잘라갈 텐데 지금 만약에 모니터링 하고 계시면 요 화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중앙은행 전 세계 이제 중앙은행 요 표 하나를 이제 우리가 잘라서 가져갈 건데 지금 금리가 대부분 다 바닥금리, 제로금리에 가까운 금리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급격하게 이렇게 이제 금리 인상이 단행되지는 않아요. 또 아니 금리 인상이 단행돼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흘러간다고 했을 때 아니 왜 기술주가 조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 최근의 흐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2000년 이후의 금리를 가지고 갈 건데 최근의 흐름 또 전체적인 흐름 다 이렇게 좀 놓고 보실 때도 마찬가지 기준이 됩니다. 금리 인상기 기준은 이제 주도 업종이라는 거는 실적의 기준이거든요. 오늘 금호석유가 지금 지속적인 뭐 강세를 띠고 VI가 목전에 있고 그런 그 기준점도 뭐예요? 우리가 4일날 나온 금호석유의 실적에 대해서 제대로 다 해석을 했죠. 뭐 실적 발표만 나오면 밀려요가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날 공매도가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종가는 플러스로 끝났다. 고점 대비 미끄러졌든 안 미끄러졌든. 그리고 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보니 오늘 기준에 이제 아예 대놓고 외국계 창고 JP모건 계속 들어오고 있죠. CS 쪽, 그 다음에 CLSA 그리고 UBS까지 그냥 내리 주구장창 매수. 그러면서 프로그램이 36만 주인데 주요한 구간의 매물들을 다 잡아먹고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서는 뭐 급격하게 오늘의 기준에서는 밀고 내려올 가능성보다는 마감 때까지 얼마만큼 더 들어올리느냐, 오늘 자금 집행여력이 어느 정도냐, 시간에서는 얼마큼 흘러갈 거냐, 내일 얼마큼 움직여줄 거냐. 그러니까 이런 기준점을 금호석유뿐만 아니라 다른 쪽 IT 쪽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의 IT의 실적 부분을 옐런 재무장관이 테이퍼링,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인상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러한 언급의 부분이 그게 왜 기술주의 조정으로 연동이 되느냐는 거죠. 차익 실현의 욕구가 일부 나왔을 뿐이다. 그러니까 매번 말씀드릴 때 2013년도에 테이퍼링 발생이 됐을 때, 그리고 2015년 이후의 흐름, 그럴 때의 기준에서 우리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장의 추이를 받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군의 흐름을 받고, 다만 2015년도에 올해는 이제 2013년 테이퍼링에 이어서 올해는 이제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는 발표와 함께 혼란스러운 흐름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혼란스러운 흐름이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이외에 추가적으로 연출된 건 없어요. 해외 증시 기준에서도 놓고 보실 때 뭐 예를 들면은 S&P 500 지수의 기준에서도 월봉으로 보시면요, 2015년도에 여기서 이렇게 뭐 금리를 올해는 꼭 올립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횡보한 부분, 2013년도는 어때요? 급등이죠. 자, 오늘 방송 원고 월봉은요, 2013년 이후를 2014년부터 월봉 차트를 부탁드릴게요. 글로벌 시장 전체, 국내 증시까지. 그렇게 해서 2013년도에 테이퍼링 단행하고 급등, 그리고 2015년도에 횡보지만은 금리를 실제 올리고 나서 폭등, 금리 올리기 직전 기준에
차익 실현의 욕구가 좀 나온 거고, 그리고 2015년도에는 이란의 핵 협상, 또 중국의 위안화의 절하, 중국의 그 변동성의 확대, 증시의 확대, 그리고 메리스, 또 그렉시트, 이런 굵직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횡보의 기준에 차익 실현 욕구고, 실질 금리를 올리는 기간은요, 폭등 랠리죠. 이때 기준에 필라델피아 반도체성 못 갔을까요? 폭등 랠리죠. 이걸 땡겨서 볼까요? 폭등 랠리입니다. 예? 차트 두 가지로 주세요. 이거 전체하고 죄송한데 2013년부터 2017년 말까지, 2017년 말까지 이렇게 해서 월봉도 하나만 더 해주세요. 그래서 아니 지금 우리가 주력주 이외의 스윙에서 변동성이 좀 커져 있어서 그쪽으로 오늘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력주 위주로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불편하신 그런 상태,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것이 이 업종군에, 전기전자 업종군에 그렇다면은 조정의 기준으로 연동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혀. 똑같은 흐름, 똑같은 시기에 놓고 보시면은 2013년도에 삼성전자가 그렇다고 뭐 테이퍼링 단행했을 때 급락이 나왔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본격적인 금리 인상,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 테이퍼링을 단행하고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고 기준금리 올리는 건 뭐 지금 당장이 아니잖아요. 몇 년 후잖아요. 근데 기준금리 인상하고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 이머징 마켓에 나가 있던 자금이 선진시장으로 미국으로 돌려진다, 이런 해석이지 않습니까? 그게 금리가 정점을 찍을 때의 기준이 되는 거지, 금리가 무슨 정점이 아닌데 무슨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정정불안이라고 그러죠. 정치적인, 정책적인 그 불확실성, 또 삼성전자 오너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거지 펀더멘털적인 부담 요인이 아니란 말이죠. 결론적으로 이제 막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작년 초에 고점을 새로 넘기고 시장 주도력을 가져갈 때에 코로나 터져서 잠시 주춤했던 거고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 이후에 쭉 땡겨 올리는 흐름에서 지금 이게 본격적인 뭐 조정의 신호다, 혹은 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무슨 개뿔이나, 쥐들이 대형주의 기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실질 매매를 해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가 오늘 볼 때 금호석유 같은 경우나 HMM도 마찬가지인데요. 호가 잔량들을 누가 채가요? 개인들이 이걸 흥분해서 채갑니까? 외국인 기관이 일단 들어올린단 말이에요. 개인한테 물량이 떠넘기는 지는 날에도 HMM 지금 수급이 바뀌어 있습니다만 장중에 프로그램조차도 매도였잖아요. 30만 주대. 그럼 매도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와 있었다는 거는 자체 수급의 프로그램 매도 이외에도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 개인들이 쌓아올리는 게 아니라 외국인 기관들이 한번 쌓아올릴 때 어떻게 쌓아올려? 두 호가, 세 호가를 잡아먹어버리죠. 그러면서 개인이 따라붙는 그 매매가 많아지는 거지. 즉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뭐 말 같지도 않게 미끄러지고, LG전자 그렇고 삼성전기도 눌려있지만 이들의 방향성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차익 실현 욕구가 아니라 진짜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라면 지금 변동성 자체가 이렇게 나오질 않죠. 무너지죠, 말 그대로. 지금의 흐름은 추세가 눌려져 있고 일부 훼손돼 있다 할지라도 이 부분이 항상 기울기를 놓고 본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찌됐건 지금까지의 기준에 가지고 오는 위치니까 그 기울기의 기준을 놓고 잡았을 때 주가가 이탈됐다 할지라도 기울기는 전혀 손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이평선의 기울기는. 단기 이평이 잠깐 뉘어져 있고 눌릴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충분히 돌릴 수 있는 기준. 그리고 다 떠나서 실적이죠, 실적. 예? 지금 IT 두들겨 맞기 전에 자동차가 또 얼마나 또 최대 폭으로 미끄러져 내려왔나요? 저점을 깨고 내렸잖아요, 자동차가. 근데 그쪽이 그나마 월요일 화요일 좀 돌려주는 흐름이 있었죠. 아니 컨센서스를 놓고 보세요. 응? 실적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순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내년에 46조에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금리고 뭐고 그 얘기 나와봐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PER이 10배, 11배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가격대의 기준이죠. 11배도 안 되잖아요.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는 더 웃기지도 않아요. 얘는. 왜 밀리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슈가 자꾸 이제 이쪽에 조금 차익 실현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이슈 부분으로 형성이 되다 보니 PER이 8배가 뭡니까? 말도 안 되는 내용 있잖아요. 얘가 무슨 뭐 석유화학 업종도 아니고 철강도 아니고 IT의 PER이. IT 이번에 조정. 아니 그건 작년 하반기부터 매번 나온 얘기 아니에요. 민주당이 승기자 보면 부자 증세부터 해서 부자 증세 포함해서 기업에 대한 세금 부분을 인상해서 재정을 확보하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공약 기준이었는데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IT 누구예요? 실리콘밸리가 누구예요? 민주당이죠. 그리고 무슨 뭐 정책 하나 가지고 기업을 죽이고 살리고 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이 둘의 기준점과 그 다음에 자동차의 기준점과 삼성전기, LG전자 마찬가지고요. 누적 수급, 편입 기준, 뭐 현대차, 기아차 좀 실적 대비해서 이 흐름이 말도 안 되는 흐름들이 연출되어 있는 거죠. 결국은 공매도를 이틀 연속 두들겨 맞았던 금호석유의 실적이라든가 또 HMM의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흐름들이 IT와 자동차에도 당연히 연동된다. LG와 끝난 것 같았잖아요. 77만 원까지 내려오면서 무슨 뭐 물적 분할을 다시 들먹이지를 않나, 폭스바겐의 얘기를 하질 않나, 앞으로 성장성이 끝났습니다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근데 가장 먼저 실적이죠. 어떤 거? 2차 전지 말고, 2차 전지는 2차 전지대로 보시는데 2차 전지 말고 석유화학 업종군의 기초소재에 대한 실적 개선 폭이 뭐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지금 기준에 똑같이 공매도가 오픈돼 있다 할지라도 안타깝게도 셀트리온이라든가 안타깝게도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의약품 쪽의 기준이라든가 그런 쪽의 기준에서는 조금 더 취약할 수 있다. 근데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은 과도하다. 그리고 제일 중요시 놓고 보는 거는 삼성전자를 놓고 보세요. 그래서 결론은 8만 원을 깼나요? 아니 뭐 8만 원이 깨지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나요? 그에 대비해서 하이닉스나 전기나 이런 쪽, LG전자 쪽이 많이 과도하게 미끄러져 있는데 이쪽의 되돌림의 흐름도 순간적이라는 거죠. LG화학처럼. 자동차 그룹주들의 흐름도 마찬가지죠. 조업 중단에 대한 악재 요인까지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감안한다면 결론적으로는요. 많이 버겁고 힘든 시지만 지금까지 이제 조금 어렵게 가지고 오셨던 물량 비중에 대해서 굳이 여기서 마지노선에서 너무 위축되시거나 너무 흔들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조금의 여력이 있다면 그 여력을 가지고 이제 수익 종목이라든가 혹은 오늘부터 비중을 채워나가고 있는 금융지주사의 기준. 예전에 이제 뭐 해치성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놓고 봤었는데 좀 아쉽게도 5만 원대 초반에 다 정리된 부분. 그러고 나서 이제 윗방향이더라도 사는 게 맞죠.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뭐 5만 원대 중반, 5만 5천 원, 5만 6천 원. 그리고 이제 만약에 되눌리면 거기서 재편입하는 기준으로. 나머지 부분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뭐 화요일날 굉장히 크게 미끄러졌었는데 다 잡아서 돌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호텔신라의 누적적인 수급 부분이 상당하다고 그랬죠. 5%의 편입 매집. 다만 이제 이게 대차 상환이냐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리고 일부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의 서울 반도체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의 흐름들
그런 이제 추후에는 한국전력도 볼 거예요. 추후에는 정책이 원자력에 관련된 정책이 만약에 바뀌어지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기준에서 이제 어찌됐건 뭐 실적 폭에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는 쪽이 이제 화학 기초 소재 부분에서의 기준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뭐 조선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거기서는 약간의 다소의 엇박자가 있죠. 뭐 어떤 이유에서건 삼성중공업에 지금 일단 뭐 시장의 해석 부분은 어찌됐건 개파락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돌리고는 있습니다만 13% 빠져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완벽한 실적이라면은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또 동국제강 단기 급등 이후에 두들겨 맞고 미끄러져 내려가는 폭의 기준들. 그러니까 완벽한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쪽 이외에는 조금씩 이제 일부 주의를 할 필요는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드리고요. 오늘 뭐 효성 TNC 같은 경우에도 일단 우리가 주력으로 다가갈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거래 대금이 우리 입맛에 안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LG화학, 금호석유가 있고 들여다볼 수는 있겠다. 개별 기준에. 그리고 목표주가 설정 범위는 개별된 목표주가로 이제 80만 원대 중반 후반 그리고 90만 원 수준으로. 그러니까 뭐 지금 다시 탄력을 조금씩 더 주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저평가가 아니다 할지라도 실적이 이제 뒷받침돼서 움직임을 주고 있는 쪽 그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고 차분히 대처하는 기준을 설정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정의원님들도 이제 지금 시장 상황에서 IT와 자동차가 일정 범위 우리가 설정해 놓은 가격대 범위 삼성전자의 85,000원대 중반 이상 하이닉스의 14만 원 수준의 흐름 삼성전기의 20만 원의 기준 LG전자의 17만 원 수준이면 그리고 이제 현대차의 24만 원 기아차의 8만 원대 중반 이상 9만 원 그리고 모비스의 30만 원 그리고 만도의 7만 원 이 정도 이상으로 넘겨치면 뭐 LG화학은 다 올라와 있고요. 일단은 그렇게 되면은 일단 뭐 굉장히 자유로움이 나타날 수 있죠. 근데 그게 주간 단위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등락범위란 말이에요. 뭐 10% 수준, 뭐 전후 수준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HMM, 뭐 금호석유 이런 종목군들 삼성 엔지니어링 잡아내서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어찌됐건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다시 한번 단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가격 기준은 뭐 어정쩡한 지금 뭐 가격으로 느낌을 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일단 인상을 할 겁니다. 인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차분하게 다 같이 가질 수 있는 기준으로 설정을 할 테니까 정의원님들 연장하셔야 될 분들은 사무실 전화해서 문의를 하시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그 말씀 드렸어요. HMM을 고점에서 잘 차익실현. 예를 들면은 공식적으로는 36,000원대 후반이지만 중후반이지만 또 공식적으로는 14,000원대에서부터 들어온 물량의 전량 차익 실현이 3만원대 35,700원 찍고 나서 한번 차익 실현 그리고 29,500원 미만에서 편입 그리고 다시 36,000원대 중후반 이상에서 차익 실현. 근데 비공식적으로는 이제 뭐 단기 매매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4만원 언저리에서는 매수는 안 드렸죠. 오히려 눌리면 차익 실현 부분을 계속 잡아드렸는데 결과적으로 4만원에 만약에 만주를 갖고 계셨다면 이제 4억이죠. 그럼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굉장히 큰 자산인데 4만원에 만주를 갖고 계셨다라고 친다면 거기서 이번에 미끄러져서 내려온 34,000원 기준을 잡으면 6,000원이에요. 만주면 6천만 원입니다. 거기서 1, 2% 고점과 저점의 1, 2%만 등락 범위를 조금만 잘 잡아내셔도 수익 범위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다들 똑같이 보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거래대금 20위 안에 2달 이상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걸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봅니까? 금호석유도 마찬가지죠. 화요일날 기준에 똑같은 실적을 보고 똑같은 해석을 하고 A 차익 실현 나오나 A 공매도 나오나 그렇게 해서 정리되신 분들 오히려 우리처럼 추가 편입을 하신 분들 뭐 차이점이 분명하고 명확하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차분차분하게 대처하시면서 같이 움직임을 가지고 가신다면 그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기준입니다. 나는 잡으면 고점이고 나는 팔면 저점이에요. 내가 팔면 더 가요. 내가 사면 고점이에요. 그런 신 경우라면은 같이 움직여서 수익을 내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